문제 1번.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상자 안에 60개의 공이 들어있고 그 중에 n개가 흰 공이고 나머지는 모두 검은색. 경희가 상자 안에 있는 공을 하나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그걸 3번 반복한다. 그때 경희가 흰색을 꺼낼 때마다 100원을 얻고 검은색의 공을 꺼낼 때마다 100원을 잃는 그런 시행인데, 꺼내기 전에 300원을 가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1번, 세 번째 공을 꺼내고 난 후 경희가 400원을 가지고 있을 사건을 A라고 하고, 첫 번째 공을 꺼내고 난 후 경희가 400원을 가지고 있을 사건을 B라고 하자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그런데 일단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이 문제이고, 조건부 확률은 정의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는 1번에 대한 대답으로 이와 같은 조건부 확률은 그 정의가 PA분의 PB 곱사건 A 이것이니까 이와 같이 일단 식을 쓴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PA가 얼마인지 그리고 PB 곱사건 A가 얼마인지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대답을 해주면 될 텐데, 그런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3번의 공을 꺼냈고 그때마다 돈을 얻거나 잃는 그와 같은 시행이 3번 반복이 되는데, 그때 3번을 하고 나서 400원을 가지고 경희가 400원을 가지고 있을 사건을 A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경희가 3번 공을 꺼내고 난 후 가지고 있게 될 돈은 경희가 3번 중에 몇 번이나 흰색 공을 꺼내는가 그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P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따져야겠네. 경희가 3번 중 흰색 공을 몇 번을 뽑았는가? K번 흰색 공을 꺼냈다면, 이렇게 그러면 경희가 세 번째 공을 꺼내고 난 후 가지고 있을 돈은, 가지고 있게 되는 돈은 얼마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300원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300원에다가 한 번 꺼낼 때마다 흰색 공을 한 번 꺼낼 때마다 100원씩 얻으니까 K번 꺼냈으면 100원씩 K번 얻고 K 100원이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나머지 3 빼기 K번은 흰색 공이 아닌 검은색 공을 꺼내보고 그때는 100원씩 잃는 거니까 100원씩 빼줘야 되겠지. 3 빼기 K번을, 그래서 이만큼의 돈이 돼. 그래서 이것을 살짝 정리해주면 300 더하기 100K 빼기 300 더하기 100K에서 200K 이렇게 되겠네. 200K이고,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러니까 사건 A는 그 꺼내고 난 후 가지고 있게 되는 돈이 400원이 될 확률이니까,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그 꺼내고 난 후 갖게 되는 돈이 200K원이니까 그 200K원이 400원이 될 확률. 따라서 K가 2가 될 확률인데,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K가 2가 될 확률을 전체 60개 중에서 N개의 흰색 공이 들어있는 그와 같은 상자에서 매번 공을 꺼낼 때마다 흰색 공이 나올 확률은 60분의 N으로 일정하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쯤에서 우린 떠올릴 거야. 이것은 3번 중에서 2번 흰색 공을 꺼낼 확률과 같지 않은가. 그런데 매번 흰색 공을 꺼낼 확률이 60분의 N으로 일정하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생각해서 60분의 N의 제곱 곱하기 6건 60분의 60 빼기 N, 이와 같은 값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PA는 따라서 이 값이야 라고 PA를 구한 거고, 마저 정리해주면 3 60분의 N의 제곱 그리고 60분의 60 빼기 N, 이 값이 PA다 라고 PA를 구했고, 얘 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모를 해결했고 그 다음 분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한 이렇게 이제 가면 되겠지. B, 사건 B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도 일어날 확률인데, B와 A가 모두 일어날 확률. B는 첫 번째 공을 꺼내고 난 후 경희가 400원을 가지고 있을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B와 A가 모두 일어나는 사건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흰 공을 뽑아야지. 그래서 100원이 늘어나야 돼. 400원. 그래서 첫 번째 공을 꺼낸 후 400원이 되어야 하니까 첫 번째 흰 공을 뽑고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흰 공과 검은 공을 각각 한 개씩 꺼내야 하므로, 따라서 그 확률은 하고 이제 확률을 식을 써주면 되겠지. P, B 곱사건 A는
첫 번째 흰 공을 뽑아야 되니까 그게 60분의 n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두 번의 시행을 거쳐서 흰 공이 한 번 나와야 되니까 역시 독립시행의 확률 이스 1, 그리고 60분의 n, 그리고 60분의 60 빼기 n, 이와 같이 그 확률이 잡힐 것이다. 따라서 뭐 이것도 살짝 정리해주고 2 곱하기 60분의 n의 제곱, 그리고 60분의 60 빼기 n, 이와 같이 확률이 잡히고,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그러므로 P, B, 바, A는 PA분의 PA가 이 값이니까 3 곱하기 60분의 n의 제곱, 그리고 60분의 60 빼기 n 분의 P, B 곱사건 A, 그러니까 2 곱하기 60분의 n의 제곱에다가 60분의 60 빼기 n을 분자에 넣고 이 값인데 나눠지는 거지. 나눠져서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2이다. 따라서 3분의 2이다 라고 그렇게 1번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네. 그리고 2번은 세 번째 공을 꺼내고 난 후 경위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x1이라고 하자. 그럼 역시 세 번째 공을 꺼내고 난 후 경위가 가지고 있을 금액을 우린 이미 사실 구해놨거든. 200K라고. 그것을 다시 좀 써주면 역시 그 세 번 중 K번 흰색 공을 꺼냈을 때 그때 경위가 가지고 있을 금액 X는 하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주자고. 300 더하기 100K 더하기 빼기 100에 3 빼기 K인 200K이므로 이렇게 금액을 X라고 할 때 X의 기대값이 200원이다. 그때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X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므로 이때 X의 기대값은 하고 이렇게 식을 계속 밀고 가면 될 것 같아. X가 200K니까 200K의 기대값이고, 따라서 202K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에서 여기서 K는 지금 똑같은 시행을 3번을 반복하고 그 중에 몇 번이나 흰색 공을 뽑았는가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바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 이며 K는 이항분포 B에 모두 3번 시행했고 매번 60분의 n의 확률로 흰색 공이 나오니까 흰색 공이 몇 번이나 나왔는가에 해당하는 K는 이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이항분포 이것을 따르므로 이 K는 K의 기대값은 MP 3 곱하기 60분의 n인 20분의 n이다. 따라서 x의 기대값, 이 x의 기대값이 200원이 되기 위한 n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x의 기대값은 200 곱하기 2k 200 곱하기 2k, 즉 200 곱하기 2k가 지금 20분의 n이니까 이므로 그래서 x의 기대값은 10n이 되는 거지. 기대값이 10n이므로 따라서 2x가 200이 되었다라는 말과 10n이 200이 되었다라는 말은 정확히 같은 말이고, 그러므로 n은 20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지. 문제 2번에 1번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분적분을 써서 그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인테그랄 x sin x dx 이 식을 우리는 부분적분을 쓸 거지. 그러니까 sin x를 적분하고 x를 미분하는 방식으로 sin x를 적분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러니까 x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에서 뺀 것과 똑같다. 인테그랄 x를 미분한 1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dx, 이것을 따라서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리고 플러스 사인 x네, 플러스 c 이것이다. 그리고 인테그랄 x 코사인 x dx, 이건 역시 부분적분을 생각을 하면 x 곱하기 사인 x 코사인 x를 적분하면 빼기 인테그랄 1 곱하기 사인 x dx, 따라서 x 사인 x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x 그리고 플러스 c 이와 같다. 그리고 2번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이 부정적분 중 이 구간에서 x축과 만나지 않는 함수들을 증가와 감소의 표를 이용하여 모두 구하시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 예를 들어 fx의 부정적분
구하라 라는 문제는 인테그랄 fx dx를 구하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라는 얘기는 결국은 인테그랄 이 함수 dx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인테그랄 x제곱 sin x dx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이 얘기인데, 이걸 해봤는데 이게 풀릴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풀이를 보면 이게 잘못된 거야,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을 부정적분 무엇, 무엇의 부정적분이라고 잘못 쓴 듯한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부정적분 이것이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 말이. 그러니까 부정적분 이것을 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대학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문제가 풀리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자고.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고, 부정적분 이것을 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야 옳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부정적분 이것을 구하고, 그리고 이 부정적분,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이 닫힌 구간에서 x축과 만나지 않는 함수들을 모두 구하라 라는 문제를 우리가 풀기로 하고,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x제곱 sin x dx, 그러니까 이 부정적분을 구하라, 부정적분 이것을 구하라, fx를 구하라 의 문제를 푸는 걸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자고. 그래서 fx를 이거라 하면, 그러면 역시 부분적분법에 의해서 실제로 계산해줘야지. 인테그랄 x제곱 sin x dx, 이것을 우리는 sin x를 역시 적분을 먼저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는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러니까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2x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dx,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x, 그리고 플러스 2 인테그랄 x 코사인 x dx, 이것인데,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x 플러스 2배의 인테그랄 x 코사인 x dx인데, 인테그랄 x 코사인 x dx를 이미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그 1에서 구한 것을 이제 써주면, 따라서 2 x sin x 플러스 2 코사인 x 플러스 c, 이와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 예, 이다. 이므로 fx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함수는 이런 꼴로 쓰여진 함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x 플러스 2x sin x 플러스 2 코사인 x 플러스 c 이다. 그런데 이 함수가 0과 2 사이에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 증가감소를 따져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쯤에서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볼 거지. 여기서 f'x는 fx가 이것이니까 미분하면 x제곱 sin x이고, 이므로 구간 0과 2파이 사이에서 증가와 감소의 표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 표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 문장을 저 말을 그대로 갖다가 쓰자고. 이므로 닫힌 구간 0, 2파이에서 fx의 증가와 감소의 표를 구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어주자고. 근데 x제곱 sin x는 0이 되는 값이 0과 2 범위에서 0과 파이와 2파이니까, 그래서 x f'x fx 하고 표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되겠지. x가 0일 때, 그리고 파이일 때, 그리고 2파이일 때, 0일 때 f'x가 0이 되고, 그리고 파이일 때하고 2파이일 때도 모두 0이 되고, 그리고 0과 파이 사이에서는 x제곱이 양수니까 사인도 양수고, 그러니까 양수가 되고, 파이와 2파이 사이에서도 x제곱은 양수인데 사인은 음수니까 음수가 되어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리고 fx가 여기서 f0은 함수값이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0이고 0이고 2이고 c네. 그러니까 2 더하기 c. 그리고 f파이
이 f파이가 파이를 대입해주면은 파이 제곱 0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c 파이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그리고 f2파이가 이 파이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4파이 제곱 0이고 플러스 2 플러스 c 이와 같이 되어서, 따라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fx는 구간 0과 2파이에서 x가 파이일 때 최대값을 갖지. x가 파이일 때 최대값 파이 제곱 빼기 2 더하기 3를 갖고, 그리고 x가 0과 2파이 중에서 최소값이 될 텐데 2 더하기 c고 2 더하기 c 빼기 4파이 제곱이니까 이 값이 더 작네. 그러니까 x가 2파이일 때 최소값을 갖네. 최소값 마이너스 4파이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c를 갖는다. 이제 이 상황이 파악이 되었으면,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 x축하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서 fx의 그래프가 구간 0과 2파이에서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지. 최대값 가장 큰 값이 음수면 나머지 값도 다 음수니까 그 x축하고 함수값이 0이 안되니까 x축과 안 만나겠지.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이거나, 또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모든 값도 다 0보다 크니까 이므로 이다 이며, 따라서 최대값이 0보다 작다인데 최대값이 이 값이니까, 따라서 파이 제곱 빼기 2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최소값이 이 값 마이너스 4파이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c가 0보다 크면 이면 x축과 안 만나는 거지. 즉 이렇게 그래서 c의 범위를 지금 구하자고, c가 작다 2 빼기 파이 제곱 이거나, 또는 c가 크다 4파이 제곱 빼기 2 이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함수를 직접 이제 답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답까지 마무리를 짓자고. 따라서 fx는 그렇다. fx는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써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x 플러스 2x 사인 x 플러스 2 코사인 x 플러스 c이고, 여기서 단하고 c의 범위를 이걸 이제 얘기해주면 되겠지. c는 작다 2 빼기 파이 제곱보다, 또는 c는 크다 4파이 제곱 빼기 2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이것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겠다. 문제 3번. 쌍곡선 위의 점 P와 두 초점 FF'이 있다. 여기서 P와 Q는 0보다 크고, 그러니까 P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고 A가 B보다 크고 모두 양수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는 빠졌지만 C도 양수다 라는 조건도 아마 필요한 것 같으니까 C가 양수다 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기로 하자고. 이때 삼각형 PFF'의 외접원의 중심을 A라고 할 때 A의 y좌표 L이 양수인 점 Q의 범위를 구하라. 이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이 쌍곡선이 그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쌍곡선을 좌표평면에 좀 나타내야 되겠지. 그래서 쌍곡선과 P, F, F'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하고 그림을 그려보자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리고 쌍곡선이니까 점근선이 적당히 그려지고, 그리고 여기 지금 꼭지점이 있지? 그림이 그렇게 이제 그려지는, 점근선이 그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여기 F, F 프라임, P, 쌍곡선 위에 있는 점. 그래서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점이 C와 0, 점 P가 P와 Q, F가 F 프라임이 마이너스 C와 0, 여기 원점 5, 이 정도.
이와 같이 나타내면 이와 같은데,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정도? 여기에서 그 삼각형 PFF'의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적당히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삼각형 PFF'의 외접원의 중심 A, K와 L은 그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놓이기 때문에 두 선분 FF'과 그리고 PF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교점이므로 따라서 일단은 FF'의 수직 이등분선이 Y축이고 그리고 PF의 수직 이등분선을 우리가 적당히 구해주면 그럼 따라서 점 A는 그 외접원의 중심은 Y축과 PF의 수직 이등분선과의 교점이 되겠지. 이므로 PF의 수직 이등분선 그 직선을 M이라 나타내면 점 A는 직선 M의 M과 Y축과의 교점이다. 여기에서 따라서 L은 그러니까 이 점 A의 Y좌표는 결국 M의 Y절편이 되는 거지. 이제 일단 직선 M의 방정식을 구해보자고. 여기서 직선 M의 방정식은 이 식이 잘 제대로만 쓰여지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한 번에 써보자. 그러니까 이 PF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P 빼기 C분의 Q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Q분의 P 빼기 C가 되고 그리고 중점을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P 더하기 C와 그리고 2분의 Q라고 하는 점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직선의 방정식은 얘이고 이며 L은 이 직선 M의 결국 Y절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그 L을 식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이 직선의 Y절편 그러니까 X를 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지. L은 직선 M의 Y절편이므로 L의 값은 하고 식을 잡아주자고. X에다가 0을 대입한가? 그러면 2Q분의 마이너스 지워지고 P 빼기 C랑 P 더하기 C를 곱한 2Q분의 P제곱 빼기 C제곱 에다가 2분의 Q를 더한가. 그래서 통분해서 2Q분의 P제곱 빼기 C제곱 더하기 Q제곱 P제곱 더하기 Q제곱 빼기 C제곱.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Q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P를 Q로 나타낼 필요가 느껴지고 그리고 쌍곡선에서 초점의 좌표를 C라고 할 때 그 C의 제곱은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C제곱도 AB로 우리가 나타내고 그리고 P도 Q로 나타내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한편 이런 식으로 P하고 Q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제곱분의 P제곱 그리고 빼기 B제곱분의 Q제곱이 1 이므로 P제곱은 1 더하기 B제곱분의 Q제곱에다가 A제곱을 곱한 B제곱분의 A제곱 Q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며 그리고 초점의 좌표에 대해서도 역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므로 따라서 L의 값을 이제는 조금 A하고 B하고 Q만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L은 이 식에서 2Q분의 1 곱하기 P제곱 2가 B제곱분의 A제곱 Q제곱 더하기 A제곱이 P제곱이고 P제곱 쓴 거고 더하기 Q제곱 빼기 C제곱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 이 값이
외접원의 중심 A의 Y좌표가 되는 거지. 조금 정리해주면 따라서 2Q분의 1 곱하기 A제곱이 지워지고 있고 B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면 그러면 B제곱분의 A제곱 Q제곱 더하기 B제곱 Q제곱,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Q제곱 빼기 B 4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이 L이 되는데 따라서 L이 0보다 큰 양수가 되도록 하는 Q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L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P하고 Q는 다 양수니까 이 분자만 양수면 되겠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Q제곱 빼기 B 4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하고 같고 이것을 Q의 범위로 이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Q제곱이 크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4제곱보다 다 양수니까 따라서 Q가 크다 이렇게 되겠네.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제곱보다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2번을 가자고. 2번에 P의 F'F가 알파이고 F'Pf가 베타일 때 그때 이 극한값을 B분의 A를 T로 놓았을 때 그 T에 대한 함수 FT로 나타내고 그 부정적분을 구하라. 일단 알파와 베타가 어떠한 각인지 이렇게 봐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림을 좀 나타내야지. 2번 역시 좌표 평면에 알파와 베타를 나타내면 알파와 베타를 나타내면 하고 쌍곡선을 다시 그려주자고. 네, 쌍곡선이 그렇게 있고 여기 지금 F가 있고 P가 여기 있는 거지. F'이 있고 그때 PF'F, PF'F 이 각,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이 알파 그리고 F'Pf, F'Pf 이 각이 베타.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따라서 지금 2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알파는 눈에 띄는데 2알파 더하기 베타가 잘 눈에 안 띄니까 그러다가 알파와 2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더한 각인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살짝 해줄 수가 있으면 알파가 여기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와 베타니까 이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거든. 따라서 외각 그러니까 PF하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예요.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하고 알파 베타를 표시한 다음에 따라서 직선 PF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직선이라고 하지 말고 선분이라고 해야 되겠네. 선분 PF하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이다. 이 정도를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를 드러내놓고 따라서 그럼 우리는 알파에 대한 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좌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도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직선 PF'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이고 또 직선 PF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이며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식으로 잡을 수가 있지. 탄젠트 알파는 그러므로 도점 P하고 F'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PQ이고 마이너스 C0이니까 그 기울기는 P 더하기 C분의 Q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이 값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P 빼기 C분의 Q 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근데 살짝 이 직선의 기울기가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그럼 이 점 P가 쌍곡선을 따라서 한없이 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기울기는 이 점근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향해서 이 직선이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이 점근선의 기울기인 a분의 b로 수렴하지 않겠는가의 상황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것을 식으로 살짝 잡아주자고. 여기서 p하고 q 사이에 1번을 풀 때 우리가 a제곱분의 p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빼기 b제곱분의 q제곱은 1이다를 이용해서 p제곱을 q로 나타냈단 말이지. 에서 p제곱은 a제곱 곱하기 b제곱분의 q제곱 더하기 1이므로 그 양변을 q제곱으로 나눠주면 q제곱분의 p제곱 이 값은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q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q제곱분의 p제곱 이 극한값이 이 값으로 수렴하는 거지. q가 무한대로 하면서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b제곱분의 a제곱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p와 q가 모두 양수니까 그러니까 그 음수로 수렴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q분의 p가 0보다 크므로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q분의 p의 극한값은 제곱했을 때 b제곱분의 a제곱이 되니까 b분의 a이다. 이 정도가 짚어지면 그러면 뭔가 좀 길이 이제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따라서 탄젠트 알파의 극한값이 이제 구해지는 거야.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탄젠트 알파의 극한값은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p 더하기 c분의 q의 극한값이고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우리는 q분의 p가 b분의 a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q로 나눠서 1 q분의 p 더하기 q분의 c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값이 b분의 a로 가고 이 값은 0으로 수렴하니까 전체에 따라서 b분의 a분의 1인 a분의 b로 수렴하는 상황이지. 마찬가지로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역시 같은 일이 일어나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탄젠트 값도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p 빼기 c분의 q니까 이것도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q로 나눠서 1 그리고 q분의 p 빼기 q분의 c 역시 0으로 수렴하고 이 값이 b분의 a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b분의 a분의 1인 a분의 b로 수렴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잡아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2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지 않는가. 한편 탄젠트 2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것은 탄젠트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이것이니까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를 생각을 하면 탄젠트 알파 그리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분자에 놓이고 분모의 1 빼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지. 이므로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탄젠트 2알파 더하기 베타의 극한값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모두 a분의 b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극한값은 a분의 b 더하기 a분의 b 그리고 1 빼기 a분의 b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1 빼기 a 제곱분의 b 제곱 분의 a분의 2b 이거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 양변에 분자분모에 a제곱 곱해서 a제곱 빼기 b제곱분의 2ab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탄젠트 2알파 더하기 베타의 극한값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b분의 a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b분의 a로 가려면 b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네. 따라서 b제곱으로 나눠서 b분의 a의 제곱 빼기 1분의 2 곱하기 b분의 a와 같이 되고 이며 여기서 b분의 a를 t로 놓으면 그러면 탄젠트 2알파 더하기 베타의 극한값이 t로 이제는 나타내지는 거야. 리미트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탄젠트 2알파 더하기 베타의 극한값은
이 값이 t이고 t니까 t제곱 빼기 1분의 2t 이렇게 되겠네. 2다. 그런데 우리는 탄젠트가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코사인의 극한값을 알고 있거든. 근데 코사인을 탄젠트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극한값은 이제 다 구해진 것 같아. 따라서 리미트 q를 무한대로 보낼 때 코사인 2알파 더하기 베타 이 극한값은 이게 어떤 관계의식을 우리가 쓸 거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와 1을 더해주면 시컨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된다, 이 관계식을 쓸 거지.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것의 역수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분의 1이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루트 이거야. 그래서 q를 무한대로 할 때 코사인 2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식에 의해서 이 극한값과 같고, 여기 루트를 씌운 1 루트 탄젠트 제곱 2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따라서 그런데 탄젠트 2알파 더하기 베타의 극한값이 t제곱 빼기 1분의 2t니까 그 극한값은 1 그리고 루트에 이 제곱은 이 값의 제곱으로 수렴하겠지. t제곱 빼기 1분의 2t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계산을 좀 정리를 잘 한번 해보자고. 는 이 분모에서 지금 t의 값이 b가 a보다 작기 때문에 문제에서 t는 1보다 큰 값이라서 t제곱 빼기 1이 양수야. 그러니까 이 t제곱 빼기 1을 루트 바깥으로 빼내면 그냥 나오겠지. 그래서 1 따라서 루트의 t제곱 빼기 1을 바깥으로 빼냈다 생각하면 t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 4t제곱 그리고 이 1이 t제곱 빼기 1의 완전제곱식 으로 바뀌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분자를 올리고 t제곱 빼기 1 루트에 분모에 t 4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4t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결국 t 4제곱 더하기 2t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t제곱 더하기 1의 완전제곱. 그래서 결국 t제곱 더하기 1분의 t제곱 빼기 1 이와 같이 정리가 된다. 이것이 코사인 2알파 더하기 베타의 q를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값이다. 그러니까 이 값을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라. ft를 구하라. ft는 따라서 함수 우리는 ft를 지금 구한 거네. 그러므로 ft는 t제곱 더하기 1분의 t제곱 빼기 1이다. 그 ft에 대해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정적분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결국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테그랄 t, ft, dt. 그럼 이 부정적분을 계산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그런데 ft가 t제곱 더하기 1분의 t제곱 빼기 1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이 부정적분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분자의 차수를 좀 낮추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t제곱 더하기 1분의 t제곱 빼기 1을 t제곱 더하기 1분의 t제곱 더하기 1 빼기 2라고 써주고, 그래서 이 값을 1 빼기 그것이야 라고 이제 써주면 1 빼기 t제곱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각각의 항이 적분이 되는 항으로 이제 바뀌네. 그러니까 t 빼기 t제곱 더하기 1분의 2t 이렇게. 따라서 t를 적분한 2분의 t제곱이 나오고, 이것은 로그의 t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한 것이니까 빼기 로그의 t제곱 더하기 1 이와 같이 식이 잡히고 더하기 c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다.